김인준의 스페셜1 시간입니다. 오후장의 중요한 점들 그리고 세 가지 핵심 섹터로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 제시를 해드립니다. 김인준 전문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준입니다. 네, 오늘 장의 스페셜1 전략 핵심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늘 핵심은 기관 횡보 돌입, 체감 지수는 다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 기간 행보 돌입 체감 지수가 약간 좀 꺾였다. 그동안에는 뭐 4쿼터 승리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헤드라인으로 많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좀 체감 지수가 좋지 못하게 느끼는 이유,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뭐 나스닥 차트 모습 보시죠. 어제 미국 증시 자체는 또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장대 양봉 솟고 나서 종가 마감이 그래도 0.54% 선물 기준으로 마감이 되었고, 현물도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나쁘게 끝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지금 현물 주봉인데 3%가 올랐고, 전일 이제 마감된 모습인데 그래도 아랫골이 달고 올라오면서 0.34에서 마감됐는데, 이렇게 마감된 것 치고는 지금 국내가 오늘 체감지수가 엄청 좀 떨어지는 쪽이죠.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는데, 우선은 전일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가 박스권 장세가 이제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단은 103.8불 말씀드렸던 대로, 상단은 뭐 지금 105.5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일 보시게 되면 지금도 0.11% 이제 오른 상태, 달러 인덱스가 105.3불인데 현재보다도 전일 너무 많이 올랐죠. 장대 양봉이 지금 하나 만들어지는 바람에 오늘 환율 상황이 상당히 좀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를 상당히 조금 내다 팔고 코스피에 삼성전자 이꼴 집중하는 모습으로 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실시간 환율 모습입니다. 지금 1378원인데 또 12시 20분 제가 스탠바이 지금 한 5분 정도 했는데 갑자기 또 급등 가고 있거든요. 네. 저도 환율은 뭐 1분, 5분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거의 지금 15분 사이에 3원 정도가 또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좀 연출되면서 국내 어제 우리가 정리를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미국 내용은 그렇게 기조 자체가 연준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 정리를 해드렸죠. 어떻게 해석한다. 연준 위원들이 어떤 말을 하건 어떤 코멘트가 나오건 데이터와 지표에 따른 시장 투심으로 지금은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 시장 투심에 따라서 시장의 개인들의 생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왜? 항상 위에 갖고 있는 탑 전략의 중심에 서 있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연준 위원들 발언이 가장 컸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시장을 약간 투심이 환호하고 이랬더라도 연준 위원들이 좀 매파적 발언을 하게 되면 시장들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CR도 안 먹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계속 대중공개 자료로 발표하는 게 데이터와 지표를 더 많이 에버리지를 좀 쌓아보자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서 뭐 아까 기자님도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 하던데,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가 한 번으로 바뀌었지만 사실은 금리 인상이 없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이라고 말했지만 두 번이라고 시장이 생각한다는 거죠. 또 조금 더 더불어 말씀드리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도 4번으로 지금 늘었고요. 기존에는 3회였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움직이는 미국 시장에 커플링 관계로 이제 국내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전일 미국 증시의 현물 차트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나서 우리 국내 증시까지 커플링 되느냐 디커플링 되느냐, 여기까지 지금 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국내로 넘어와 봐서 오늘 업종 차트 이제 거래소를 좀 봐야 되는데,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요 지금 색깔이 보이실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단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700선 중심으로 상단이 이제 2790, 80이 되겠죠. 여기 사이를 확실히 지금 이틀밖에 이제 데이터 지표가 없지만 어제 딱 요 그림이거든요. 그죠? 지금 써놓은 글자 모습인데 여기 기관 행보로 이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틀 정도를 보니까 갭을 메꾸지 않으면서 기관 행보로 가는 요 지금 구간 동안에 계속 이 모습이 이어진다면 뭐 밑에 이 기간 행보 사이에 조금 밑에 붙을 수도 있고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때마다 종목군이 이제 장세들로 연출이 되면서 시장의 종목들이 이제 반응을 한다. 여기까지 지금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어제는 사실
오전에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막 쏠림 현상이 있어버렸고 오늘은 하이닉스는 좀 떨어지고 삼성전자는 좀 강한데 중소형 종목단은 안 가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투자종합 상황에 고스란히 지금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는 3,100억을 땡기는데 어제 변동성 국면을 제가 끝까지 지켜봤거든요. 오히려 오후에 좀 체감지수가 좋아졌습니다. 막 땡겨서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닥을 지금 현물을 2천억 넘게 갖다 던지니까 체감이 너무 안 좋죠. 그 안에 특히나 요즘 분위기가 조금 살아났었던 반도체, 레거시,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지역적인 뉴스일 때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던져버리니까 체감이 확 꺼져버리죠. 다행인 것은 어제 선물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로보로보까지 체킹을 명확하게 월요일 되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2,400개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외국인들도 지금 업종 차트 모습 보면 어쩌죠? 지수는 밑으로 지금 때릴 생각은 없다. 지금 매크로 변수나 이런 게 다 측정이 됐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헤비하게 뽑아 올릴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주도주가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반도체, 2차전지, 제약법 이렇게 흘러가는데 삼전이나 분명히 하이닉스를 매수세를 딱 넣어놓고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2차전지 시가총액 상위라든지 반도체 중소형주 하부 종목까지 낙수효과의 순환매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낙수효과 순환매로 이제 6, 7, 8, 9 이렇게 썸머랠리가 좀 진행될 것 같거든요. 지금 9월에 시장 자체가 어찌됐건 금리나 해줄 거잖아. 이게 지금 선반영 돼가고 있기 때문에 뭐 9월 이후에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 뭐 피벗에 대한 시차가 발생되는 말들 그건 차후 문제고 지금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6월보다는 7월이 지금 현재 대외 변수 상황에서는 더 좋겠죠. 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이 낙수 효과 부분은 종목군 장세라고도 지칭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돌아가지 않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동반 상승 내지는 하루는 삼성전자, 하루는 하이닉스 이렇게만 쏠림 현상으로 가버리면 별로 시장이 좋을 게 없죠. 사실은. 좀 대장주가 착 하고 나서 후발주자들은 좀 북적북적 착 올라가고 SDI, LG엔솔 끌어주고 폴 또 밑에 하부 종목도 착착착착 끌어올려주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틀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지수의 모습에 이렇게 연출되는 우리가 길이, 상하단,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확인도 해야 되고요. 지금 6월에 나와 있는 큰 매크로 변수들은 없거든요. 뭐 중국에 이제 LPR이 있지만 그 부분은 뭐 뻔하죠. 뭐 동결 아니면 인하일 테니까 지난번에도 뭐 LPR이나 MLF 전부 다 지금 5년이죠. 5년 만기 인하했기 때문에 중국은 별로 그렇게 큰 변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 자체가 어차피 증시 부양책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순환매 고리 이벤트에 따른 반응도 그 다음에 외인의 수급의 선택 요 부분이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6월에는 수익률이 이제 가를 것 같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제 참고를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이 투자 종합 상황이 HTS에 다 있으실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계속 필수 체크상으로 좀 가야 돼요. 네. 코스피 쪽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일어나고 중소형 종목들은 계속 처지는 요런 체감 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뭐가 중요하냐? 월요일날 스페셜 원 시간이 중요해요. 월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금요일날 어떤 준비를 해서 목금이겠죠. 이틀이니까. 목금 어떻게 준비해서 주말 동안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다음 주부터 어떻게 월요일날 흘러가는지 요게 어떻게 보면 다음 주 한 주 동안 수익률을 가릴 수 있죠.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다. 그럼 또 뭐예요? 소외주 국면. 그러니까 오늘도 화장품 강세 이렇게 일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기간 행보의 초입부인데 정말 어떻게 지금 하면 좋을까? 2차전지 오늘 좀 안 좋고 반도체 종목군 장승대 밀어붙일까? 지금 밀어붙여야 됩니다. 주도주에 대한 비중은 계속 유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핵심 섹터 3가지 어떻게 고르셨어요? 네, 오늘은 주도주,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준비했습니다. 더 밀어붙여야 된다. 주도주 위주로 공략해야 된다. 핵심 섹터 오늘도 반도체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키워드 어떻게 주실까요? 네, 삼성전자의 로드맵과 타임라인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 8만전자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좋아 보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좋은 거는 너무 좋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리가 그 소 주제가 삼성전자 화이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전 주가는 말할 게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근데 이제 오랜 기간 보유하신 분들이나, 사실은 뭐 단타 접근하신 분들은 좀 소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자체가 잘 짚었고 잘 올랐습니다. 이제 이틀 됐으니까, 삼성전자가 어찌됐건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의 방향타,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니까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좋아. 이치 오케이인데 여기에 따른 낙수 효과가 좀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면 옆으로 이렇게 삭삭삭 좀 기관행보로 이렇게 기어줄 때 낙수 효과가 이제 오느냐. 그게 아까 초입부에 드렸던 말씀이고, 시장 자체는 확실히 삼성전자 화이팅이었고, 삼성전자의 로드맵과 지금 타임라인, 파운드리 포럼 때 발표한 뭐 지금 BSPDN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데, 좀 너무 이제 헤비하고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완전 그 어떤 교육이 돼버리죠. 지금. 우리 배워야 한다 시간이 돼버리고, 거기 때문에 요것만 보면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계속 고하면 되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8만전자 안착한다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단기로도 더 갑니다. 즉 신고가 언저리까지 단기간에 뭐 8만 6천 원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드린 삼성전자 목표가는 9만 1천 원이었거든요. 요 신고가 언저리까지는 8만 4천 원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것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안 그래도 시장에 돈이 없는데 돈이 안 돌잖아요. 지금 증시 거래 대금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1502. 고객 예탁금이 54조밖에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고객 예탁금은 50조에서 55조일 것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지금 55조에서 60조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로 가는 전제 조건이 금리 인하가 3번이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죠. 어찌됐건 유동성 확대가 돼야지만 고객 예탁금이 들어가면서 순환매 간극이 짧아진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게 더뎌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거래소에 들어오는 돈이. 대금도 작아. 여기 훅 가면 여기만 빡 올라. 그러니까 체감지수가 안 좋을 때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겨내야 되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체감지수 안 좋다고 오늘은 짜증나. 판 접자. 요렇게 되면 안 되고 증시는 늘 말씀드리지만 1년에 오르는 기간은 3개월밖에 없어요. 네. 그 안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느냐가 가장 핵심이고요. 거꾸로 9개월이 오르고 3개월이 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통계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거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문제 없고 오늘 좀 눌리긴 하지만 여전히 이 단기 목표가 23만 원 이제 들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이고 오늘도 지금 하이닉스가 문제 없다는 것은 삼성전자와 타임라인하고 뭐 로드맵 발표했는데 여기로 수급이 안 와서 그러냐 전혀 아니고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도 오늘 5일선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 수급 물량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말릴 수 없습니다. 다른 섹터 때, 뭐 2차전지 섹터 때 고점은 안 그랬나요? 매한 가지고 그 부분은 오늘 수급 1, 2가 외인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답은 나와 있어요. 시장에 지금 외인들에 집중하고 있는 거는 1, 2위 원투펀치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요게 이제 낙수 효과를 어디로 가냐는 거죠. 지금 수급표 1위부터 20위까지를 보고 있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반도체를 딱 박아놓고 조선, 한국조선이랑 삼성중공업 돌려주고 그렇죠? 현대중공업까지. 여기다가 밸류 프로그램 몇 개 집어넣어 놓고 자동차, KB금융, 불닭볶음면 이런 거 넣어놓고 지금 2차전지만 없거든요. 그러면 안 봐도 뻔하죠. 매도에 가 있죠 지금. 에코프로버티, LG화학, 코스모, 신소재, SKC까지 참 안타깝지만 오늘 코스피 매도 1위부터 4위예요. 그러니까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한쪽으로만 막 패대기 치고 한쪽만 가면 너무 안 좋죠. 삼성전자 뭐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TV 방송에서는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뭐 원스톱 솔루션 요런 정도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떤 기술 가는 로드맵 BSPDN 가겠다 요런 거 이제 그다음에 AI 칩 공개 요런 거 있죠. 공급 기간 단축하겠다 요런 내용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발표했으니까 거기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밸류 체인들, 시장의 반응도 그게 이제 진행될 겁니다. 오늘 하루는 미진하다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고 다시 지수표로 넘어와서
아까 업종 차트 요 구간 횡보 안에서 단기 기간 횡보 안에서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오늘은 2호 이런 것들은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2호 테크닉스. 뭐 이 시간에 추천해서 수익 단기로 치고받았던 TCK. 여러분들이 제가 짧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더 많아지고 이러면은 길게 드리겠지만 지금은 급등락이 많으니까 짧게 치고 빠지는 좀 스타일 바꿨다. 이건 이제 사피엔 반도체 그리고 이제 AP 시스템까지 이런 종목도 오늘 돌아갔는데 사실은 빠진 것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체감 지수가 별로 좋지 않죠. 이 부분은 좀 이겨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까지는 좀 추적 관찰해보고 반도체 펀더멘탈까지는 오늘 브로드컴 이야기도 나왔고 문제 없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상무. 다음으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수급 차트에서도 2차 전지는 없죠. 매도에 가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2차 전지 어떻게 한 줄 정하셨어요? 네, 트럼프가 돼서 좋을 건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평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 대선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을 때 2차 전지는 자유로울 것이다. 몇몇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의견은 리스펙하고요. 그분들의 의견이 뭐 틀리고 맞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견 자체는 저는 다 리스펙을 합니다. 단지 지금 시장의 투심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트럼프가 돼서 저도 공화당 쪽에 그 큰 손들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트럼프가 됐을 때 지금보다 2차 전지의 어떤 투심이 환경이 아니고요. 투심이 지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딱 한마디 미국 시장에서 크레이지 이 말 한마디 한 걸로 오늘 어제 지금 전부 다 미국 시장의 반도체 그 2차 전지 종목들 다 빠지고 테슬라는 좀 올랐지만 오늘 에코프로 머티 또 블록데이 소식 나오고 두들겨 맞고 이거는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에코프로 머티는 최대 주주들이 계속적으로 블록딜을 해간다는 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최대 주주들이 물량을 늘려가는 게 좋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블록되면 장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골드만삭스 막 구해가지고 내다 던지고 이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서 날라오는 돌이긴 한데 체킹 포인트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도 잠깐 내려왔고 에코프로 BM도 오늘 20만 원 살짝 깨졌죠.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단기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데일리 방송이기 때문에 단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어제 그런 소리 해놓고 나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처음에 지금 바톤 이어받았던 종목이 뭐였죠? PNT였잖아요. 상승가도 달리다가 그냥 오늘 꼬라 박았다가 지금 다행인 것은 5일선까지 지금 꾸역꾸역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단기 수급 세력들이 뭐 계속 지금 밀고 올라오는 거죠. 빠지면 5일선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가는 요런 형태군이고 이제 요거 속도를 바라시는 분들은 요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좀 뭐 눌러줘야지. 그러신 분들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향후 향배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데일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거든요. 에코프로 머티 어떤 블록디, 트럼프 대통령의 클레이지 발언, 요런 분들.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필두로 외인의 수급이 매도로 돌아서 버린 거. 시가총액 상위는 뭐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코스닥은 떨어진다. 지수 흐름이 안 좋다. 다른 종목들도 지수 앞에 장사 없다. 그러니까 더더욱 올라갈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의 부분에서는 모멘텀을 앞두고 있죠. 체크해야 될 거는 다음 주에 이 트럼프 이슈, 에코프로 이슈에 의한 노이즈의 연속성을 체크를 해야죠. 이게 다음 주까지 이제 두들겨 맞으면 2차 전지 아픕니다. 왜? 인터 배터리 앞두고 뭐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간다. 눌림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두들겨 맞아가지고 올라갔던 것들 다시 다 내려와 버리면 다시 저항 구간을 또 뚫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 체크 포인트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자동차를 오늘 좀 꼽아주셨는데요. 자동차는 어떻게 한 줄 정하셨어요? 폼 좋은 자동차 이렇게 적었습니다. 폼 좋은 자동차요? 오늘 사실 현대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이쪽이 유난히 또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즘에 섹터별로 이제 뭐 운동선수가 이제 잘 이렇게 할 때 뭐 손흥민 폼 좋다, 뭐 이강인 폼 좋다 이런 말들을 자주 씁니다. 근데 이제 주식에 좀 갖다 붙이면 이제 퍼포먼스가 좀 좋을 때 야, 폼 좋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동차는 지금 갑자기 다크호스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손이 잘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잘 제가 뭐 댓글에 이런 거 잘 안 보는 스타일이고 신경을 안 쓰는데 한 분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제가 빨리 던졌다고. 근데 자동차는 지금 다크호스에서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무거워요. 여러분들 무겁죠. 물론 2차전지 성장주의 시가총액들이 훨씬 높지만 3배 4배 그들이 높지만 여기도 조단이거든. 6조 7조 15조 막 이렇게 돼가니까. 근데 오늘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자동차 후발 종목들이 현대기아가 딱 박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룹주 이제 동반강세가 나타나고 시장이 좋지 않아요. 시장이 지금 오늘만 따지고 보면 수급이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이 수급 쏠림 현상에서 자동차는 배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밸류 프로그램만 부각이 됐을 때는 현대기아 집중 구도였는데 가격 경쟁력을 계속 지금 반도체도 싼 종목 찾기가 쉽지 않아요. 싼 종목들이 있는 쪽이 레거시나 파운드리나 요런 쪽은 있는데 거기는 약간 HBM 뭐 성장 주격이 아닌 것 같으니까 퍼포먼스 고뇌하신 분들은 스윙이나 포지션 매매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폼 좋은 자동차로 왔는데 잘 움직여 가네. 그러니까 계속 오늘도 화신 변곡점 돌파하고 13,000원 돌파했던 거고요. 그리고 SL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어제 하루 키 맞추게 했는데 오늘 5일선 무너지는지를 관찰했는데 오늘 5일선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5일선에서 또 단기 수급 6%대 반등 나가고. 근데 종목들이 이렇게 보니까 좀 스탠바이 돼 있는 뭐 성우하이텍 이런 거 굳이 아니더라도 스탠바이 돼 있는 종목들이 많고 서현 이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위치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투심은 자극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단기 수급 유입은 계속적으로 조금 들어오지 않겠느냐 요렇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급은 꾸준히 좀 유입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자동차 또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는데 오늘 관심주 있으세요? 네, 오늘 화신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봤던 자동차 그의 부품주를 골라주셨는데 화신 주목하시는 이유는요? 네, 예전부터 이제 자주 들고 왔는데 그때는 이제 뭐 손절가 없이 매집해서 목표가만 제시하는 형태로 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시세 분출의 3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다중 참가 단계로 이어지는 게 이제 2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교과서적인 전문 용어로 이제 분산 단계라고 합니다. 시세가 막 분출되는. 이제는 그 다중 참가 단계 2단계로 넘어가는 초입부지 않나. 13,000원을 완벽하게 돌파해주면 베스트인데 아직 안착까지는 못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가나 손절가는 안 드렸어요.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잘 오시면 받아갈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좀 매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좀 받고 시간 투자를 하겠다. 요렇게 보시는 게 좋고 13,000원 이제 돌파하게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이제 관건이죠? 13,000원 돌파하고 안착 여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3,000원을 완벽하게 뚫고 안착하게 되면 이 종목은 최하 14,000원, 1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못 넘어가고 계속 이 14,000원에 두들겨 맞고 변곡점이니까 밀리면 사실은 손절할 부분은 아니죠. 처음에 접근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봐야 된다 해서 오늘 화신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섹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팔만전자 되고 나서 그 다음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번 주 주말이죠. 주말에 무료로 그래서 공개 온라인 방송하신다고요. 어떤 주제로 몇 시에 진행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요일 날은 정말 그 공개 방송답지 않게 유료 방송을 지향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제 파운드리 포럼이 끝났는데 네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그리고 IP DSP, 그다음에 HBM. 요렇게 이제 뭐 기판까지 좀 분류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쪽이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까지 좀 리허설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서 종목 수혜는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중심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